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입니다.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뉴스보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와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작동하기 어려우십니까? 수사를 하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로 일순 국감장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참 요즘 이런 말을 댓글로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퍼져 있는 말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 검찰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국감장에서 윤석열 지검장,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한 번도 이렇게 좀 자기가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 네. 오늘은 저 점점점 이후에 약간 좀 허탈한 웃음도 이렇게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좀 당혹한 질문이었죠. 갑작스럽게 질문이 나와서. 근데 이 댓글놀이는 지금 사실 인터넷에서 한참 하나의 유의처럼 이제 번져나가고 있죠. 네. 일단 윤석열 지검장 회피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하다 하면서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구체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중앙지검장의 입으로 이 다스의 소유와 관련해서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윤 지검장이 한 얘기 중에 유의미한 건 뭐냐면 사실상 누구의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누구의 것인가를 네. 밝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다스의 주인을 사실상 누가 지배했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차명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검사들, 법률가들이 해결할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렵고 법률적으로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주주 아닙니까? 네. 대주주로서 현재 법률적으로 명의자로서 어떤 법적인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자 이런 거를 토대로 우리는 법률적으로만 검토할 수 있을 뿐이다. 우회적으로 사실 다스의 주인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요.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의 중국 법인의 대표로 지금 취임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 다스도 그 회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회계와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형님 이상은 씨의 아들은 오히려 강등이 돼서 네. 오히려 다른 데로 나가는 이런 과정이 지금 있어서 이걸 보니까 이시영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선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제 주인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간의 지금 이제 핵심 질문이 다스 도대체 누구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점점 지분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사실상의 소유 구조가 그쪽이 아니겠냐는 입장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검찰에서는요.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계속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어김없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출국 금지가 오늘 이번 국감장을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에게 태블릿 PC, 김진태 의원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었는데요. 그 장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블릿 PC가 제출되고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예? 하루 걸렸어요, 하루. 예, 뭐 뒤에서 뭐 숙덕거릴 거 없어요. 여기 다 그 보고서에 다 돼 있고요. 모든 언론에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 그런데 이 포렌식 보고서에 의하면 저기 보세요. 그거 좀 속닥거리지 마세요. 이거 봐요. 이거 누구야? 좀 제대로 좀 경청을 하세요. 제가 물어볼 때는. 태블릿 PC를 검증해야 된다. 오늘 윤석열 지검장은 최순실 씨가 쓴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내부고였자가 아닌 기관장으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국선 변호인이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요. 친박 의원으로 분류됐던 분들의 고군분투가 이어졌던 오늘 국감장이었습니다.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대한애국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끊임없이 이제 사실 친박
쪽에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건들의 어떤 그 발생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미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문건을 이걸 통해서 전달을 했고 또 그걸 전화를 통해서 이제 최순실 씨와 통화했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태블릿 PC가 실제 최순실 씨가 맞다는 게 그 안에 보면 최순실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사실 최순실 씨가 썼다는 것들이 증명이 됐고 또 이 그 태블릿 PC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도 네. 자기가 2개를 이제 개통을 해서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대한애국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다른 PC였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법정의 증거로서도 채택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친박 측이나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태블릿 PC였던 증거력을 문제 삼으면 전체였던 문제가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증거력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하는 것인데 네. 이거는 사실 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구글 맵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실제 최순실 씨가 움직였던 지역만큼 이 태블릿 PC도 똑같이 움직였다는 게 이제 증거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일단 윤석열 지검장은 증거 능력으로서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네. 근데 태블릿 PC가 그게 가짜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윤석열 지검장을 불러서 가짜 아닙니까라고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검찰이 밝혔다고 하는 태블릿 PC 그 최순실 씨 것이라고 해왔던 그 검찰의 판단의 근거가 됐던 그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근거를 지금 검찰이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람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건 무조건 가짜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국민들이 동의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저걸 의혹 제기가 정말 사실에 가깝다고 하면은 그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막 계속 야단치고 아니면은 뭐 호통쳐가지고 자꾸 몰아세우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원진 의원이 지금 무기한 단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단식을 중단하는 이유를 밝히셨나요? 휠체어를 타고 가시다가 기자분들이 일단 사진 촬영을 부탁을 드리니까 차에 올라타시면서 차 문도 열어주시던데 말이죠. 네, 지금 이정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만에 단식을 이제 중단을 했는데 14일이라면 사실상 굉장히 오랫동안 뭐 단식을 하신 거고 또 사실 그 기자들의 이 표현에 의하면 중간중간에 이 정론관 그러니까 기자들의 그 이 기자회견장 국회의원들의 그 이 기자회견장에 와서 네. 아주 큰 목소리로 사실은 그 이 쩌렁쩌렁하게 기자회견에 자신 의견을 밝히고 했다는 얘기죠. 아, 오늘 병원 가시는 모습이죠. 네, 오늘 그렇죠? 지금 병원 네.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이 그 남은 힘을 다해서 또 태극기 집회도 하고 하셨으니까 14일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정현 대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 사흘째 되는 날부터 들어누워서 완전히 병색이 완연하셨는데 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대외 활동도 계속 하시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14일을 버텨냈다 한다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뭐 버텨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도 뭐 많은 어떤 탈수 현상이라든지 네.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차 문이 다시 열리네요. 아마 촬영을 위해서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원래 단식이 그렇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네. 끝내기가 매우 어려운 게 단식입니다. 원래 그 국회에서 장애 투쟁하기는 쉬워도 국회로 네. 들어가기가 어렵듯이 단식 투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이제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의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만 그걸 처리할 수 있는데 네. 실제 그 목적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조원진 의원도 뭐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단식 자체가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그러나 이제 14일째 단식이라면은 네. 아마 중간에 이제 물과 소금은 섭취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한계로 견디기가 어렵죠. 처리할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휠체어를 타셨다가 또다시 두 발로 기자회견도 했던 조원진 의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친박 의원들의 오늘 일제히 스크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단 한 명. 국선 변호인들한테 누가 맡으실까요? 라고 자원을 받았는데 이분 참 궁금하네요. 어떤 분입니까?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일 수도 있고 이런 그 대형 사건, 큰 사건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국선 변호사님은 당연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애초에는 한 3명, 4명이 지원을 했다가 나머지 분들이 지원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나 방대함 때문에 특별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복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네. 개별 사무실도 마련해 줄 것이고 원래 국선 전담 변호사한테는 한 달에 배당돼야 될 건수들이 있거든요. 이 건만 하기도 어려우니까 다른 건수는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배당하고 이 건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한 명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한 분도 혹시 마음을 바꿔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선 변호사님 한 분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게 얼마나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지금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 변호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정치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건을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도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건 힘들어도 찾는데요. 네. 내가 왠지 들러리 서는 것 같고 허수아비처럼 그냥 아무런 역할 없이 무의미한 변론을 하느냐고 시간을 쓰는 건 또 얹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국선 변호사로 지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괜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공격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게 뻔한데요. 이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임을 했지만 계속 이분 옆을 지켰고 하루 종일 옆에서 말벗을 해드릴 수 있으니 그렇지만 구치소 측에서는 변호사도 아닌데 이젠 할 수 없다라고 불어하는 모양입니다. 정규재 TV 측에서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곧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거에 단독 인터뷰를 했던 이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보면 예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망명을 미국으로 했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옥중에 있다가 결국 이제 미국 쪽으로 해서 정치적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보면 사실 옥중에서 단식 투쟁을 하셨죠. 네. 그리고 또 뭐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때 뭐 단식도 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해서 단식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 투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이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면회는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면회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거의 혼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규재 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에 유일하게 일반 언론들을 제치고 독점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아마 뭔가 박 전 대통령과는 좀 연이 닿는다는 거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의미심장하게 곧 아마 큰 뉴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재판 거부와 함께 뭔가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네. 중에서는 뭐 단식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사실 정치적 망명은 좀 이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이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최근에 MH 그 그룹이라는 데서 자꾸 유엔 인권위에 제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네. 하지만 사실 뭐 선고도 내리지 않는 대통령이 망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로 일순 국감장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참 요즘 이런 말을 댓글로 붙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퍼져 있는 말이긴 한데요. 어느 네. 정도 검찰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국감장에서 윤석열 지검장,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한 번도 이렇게 좀 자기가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는데 네. 오늘은 저 점점점 이후에 약간 좀 허탈한 웃음도 이렇게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좀 당혹한 질문이었죠. 갑작스럽게 질문이 나와서. 근데 이 댓글놀이는 지금 사실 인터넷에서 한참 하나의 유의처럼 이제 번져나가고 있죠. 네. 일단 윤석열 지검장 회피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가 중요하다 하면서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구체적으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중앙지검장의 입으로 이 다스의 소유과 관련해서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대답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것이 어떤 법적인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자 이런 거를 토대로 우리는 법률적으로만 검토할 수 있을 뿐이다. 우회적으로 사실 다스의 주인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요.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의 중국 법인의 대표로 지금 취임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 다스도 그 회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회계와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형님인 이상은 씨의 아들은 오히려 강등이 돼서 네. 오히려 다른 데로 나가는. 그러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입니다.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뉴스보다 두 분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와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윤 지검장이 한 얘기 중에 유의미한 건 뭐냐면 사실상 누구의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누구의 것인가를 네. 밝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다스의 주인을 사실은 사실상 누가 지배했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차명으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검사들, 법률가들이 해결할 문제는 사실은 좀 어렵고 법률적으로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주주 아닙니까? 네. 대주주로서 현재 법률적으로 명의자로서